네,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당선 무효형 벌금 기준액을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바꾸기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또 당선 무효형의 기준액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개정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는 면소를 판결을 받게 되고 한동훈 대표도 결국에 면소가 목적인 게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벌금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에 벌금 100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 정도 이상은 돼야 당선 무효형이라든지 피선거권 박탈이 된다. 뭐 이렇게 바꾸는 거는 저는 괜찮은 입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발언으로 강하게 처벌을 하고 그 후과가 너무 큰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위헌이라든지 이런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의 선거법 개정안이라면 좀 논의를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법안에 보면은 허위사실 공표죄 아예 삭제되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의 선거운동이 너무 지나치게 제약받아왔다라고 하는 거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소수정당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지적을 해왔던 부분인데 허위사실 공표죄를 문제 삼았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호별 방문이 금지가 된다거나 또 선거 180일 전에 어떤 선전물을 배부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주로 논의가 됐지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약자 입장에서 정치적 약자 입장에서도 더 필요한 게 허위사실에 공격을 당했을 때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게 오히려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미 법의 어떤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그 덕분에 예전에 무죄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 국토부의 공문도 뚜렷하게 근거가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 국토부 관계자들도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협박을 한 주체로 명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시에 국토부 노조에서도 반박을 했었죠. 그러면 사실 이런 경우를 봐서라도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는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이 이런 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에 방탄 입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만 좋은 짓 한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관련해서 애초에 그 대장동 브로커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건 증거가 백현동 고문처럼 남아 있는 게 그 브로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요청이 윤석열 수사팀에 의해서 있었다는 자료가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그때는 기소 면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소되고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른 쪽에서도 그 수혜를 입는다는 점, 이 점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야말로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를 시도할 법도 하지 않은가.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박희승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인데 오래전부터 내가 생각해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일단 이게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아시타비 아전인수가 극을 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들 기준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안을 개정을 발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최소한 두 가지에서 지금 맞지 않다.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또 두 번째로 내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현실화되고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개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 어떠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내용적인 면인데요. 선거법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정치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선거법 자체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이나 주관적으로 해석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그 이재명 대표의 혐의, 이재명 대표의 재판 같은 부분처럼 명쾌하고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허위 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이거 만약에 없어지면 학력 같은 것도 속일 수 있고요. 이력도 속일 수 있고. 이거 국민들한테 나 자신을 다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없애자라고 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고 내가 선거에 나가서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는데 본격적으로 내가 거짓말, 허위를 계속해서 공언해도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바꾸자 하는 거요. 이거 지금 굉장히 선거법을 알 만한 분들이 지금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 이 100만 원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바꿔서 999만 원 나오고 980만 원 나오고 이게 100만 원일 때 90만 원, 80만 원 나오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두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판사들이 피선거권을 박탈하냐 안 하냐 정도의 중범죄냐 아니냐에 따라서 80만 원, 90만 원 혹은 100만 원 이상으로 이 기준을 설정할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예.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마음이 너무 급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지금 이게 시기에도 맞지 않고 내용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에서는 만에 하나 선거 과정에서 우리 후보들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사법적으로 설령 그 편이 우리 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들어온 속보를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에 나온다는 속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2일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연다고 밝혀왔는데요. 예,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조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형 확정까지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한 이야기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번에도 법원이 국민의힘이 요청한 재판 생중계는 불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위증교사 혐의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비해서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은 백현동 공문이라고 하는 물증이 있었는데 위증교사는 통화 녹음 파일이 제시가 됐잖아요. 근데 통화 녹음 파일을 전체를 다 들어보면 두 사람의 대화에서 김진성 씨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기 위한 분위기가 강했던 건 사실이다라고 김진성 씨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통화 후반부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에 들은 얘기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진성 씨 당신이 이 정도로 아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이게 끝이라면 위증교사가 성립되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통화 녹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저 규명이 안 되면은 이게 위증교사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저는 김진성 씨는 위증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고 위증이라는 것이 사실이 기준이 아니라 기억이 기준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증죄가 성립을 해야 위증교사도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위증교사가 바로 성립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김진성 씨는 위증인데 이게 교사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여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장담을 못 하겠는 게 재판에서 오고 갔던 증거라든지 진술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통화 녹음 파일만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교사인지는 좀 불확실하다. 혹은 파일만 봤을 때는 아니다 쪽으로 더 가까워 보이는데 워낙에 사실 또 유죄를 자신하는 분들은 굉장히 또 자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또 파장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근데 유죄가 나올 경우도 이제 파장은 큰 것이 이게 형량 문제가 있는데 벌금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아예 무죄가 나오든지 아니면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징역형이 나오든지 선거법보다도 더 벌금형의 가능성이 낮은 게 위증교사 범죄거든요. 이게 교사 자체 굉장히 위중하게 법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뭐 중간
지대, 벌금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벌금형이면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직은 유지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형은 나지 않는다. 아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붙든 안 붙든 징역형이거나 무죄거나 뭐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다라고 봅니다. 세수한 세 가지 면에서 그렇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위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증인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 이유조차 없었다.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어불성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변론 요지서를 전달할 이유도 없었다. 이재명 측에 변론 요지서를 전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론할 것이니 참조해달라는 목적이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충분히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특수 관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성 씨 자체는 지금 경기도나 성남시 일대에서 기업 간에 지금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럼 정치 브로커로 유명한 사람인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말 자체가 압박도 될 수 있고 협박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김진성 씨는 판단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담당 판사였죠. 최소한 이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보다도 더 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요.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같이 동행한 사람이 김동연 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한간에서는 두 사람이 좀 억지로 같이 붙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에 기반이 없던 정치인입니다. 다른 새로운 물결인가요? 그 당을 했다가 대선 막판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도움이 없었다면 김동연 지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고 당시에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라든지 조정식 의원이라든지 민주당의 소위 터줏대감들이 경선에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때 사실 음으로 양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원을 안 했더라도 뭐 당시 기자회견에도 정성호 의원 또 나가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영입을 하고 또 지사까지 내보내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김동연 지사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동연 지사가 정치적으로 노림수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경선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이기겠다 이거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행여나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됐을 때 그를 대신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자 정도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김동연 지사가 이번에 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서도 뭐 재판부의 판결을 일단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 판결을 비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런 이상은 두 사람이 좀 강한 경쟁 관계가 되기는 어렵다. 좀 보완제의 역할을 하는 뭐 싫든 좋든 그 정도의 관계라는 것이 이번에 시장 방문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인물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이나 민생 행보를 함으로써 최소한 재판 결과에 약간 초연한 척을 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죄라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김동연 지사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상당 부분 나를 세워왔던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트 이재명을 꿈꾸고 있는 민주당 내 정치인들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지금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극성 지지자들을 안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동상이몽하고 있다. 같이 시장은 돌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지 사법 리스크를 떨쳐낼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고 나면 내가 어떻게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는 28일에 3인의 검사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탄핵 대상에 오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이다. 지금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뭐 검사들을 표적 탄핵하는 건 국회 권한남용이다라고 반발했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었던 대상이 됐던 검사들 중에 일부는 무리한 탄핵 추진이었다. 실제로 민주당도 추진을 안 하긴 했지만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그런 경우에도 추진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 이런 경우는 저는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그리고 지금 조상환 검사가 반발하고 있는데 반발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놓고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해놓고는 왜 반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허위 사실 공표로 야당 유력 정치인도 처벌받고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올 수 있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검사는 왜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아니 명백하잖아요.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압수수색 안 해놓고는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했는데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수사입니까?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거의 자폭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 상태에서 적반하장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의혹이 해소가 안 돼서 김건희 특검 여론이 찬성 여론이 전혀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옷깃을 여며야 될 검사들이 반발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법무부나 대검찰청이 정신을 차리고 기자회견에서 거짓말한 검사들에게 감찰을 하고 중징계를 줘야 됩니다. 파면하고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 파면인 건데 파면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징계를 줘야죠. 이건 견책이나 이런 경징계로도 안 되는 사안이고 굉장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런 허위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더 문제예요. 수사 내용 자체를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반발한다. 이거는 적반하장이라고 보고 이거는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몇 달 정도는 직무정지를 받아도 싼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민주당 안팎에선 같은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무래도 재의결이 예상되는 만큼 좀 표결 전략상 이러한 검사 탄핵 같은 경우는 좀 미뤄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미루자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그래도 똑똑하신 분들인 것 같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민주당이 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기존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자.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이런 행동들을 좀 미화하기 좋아하니까 임전무태의 정신을 보여주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수사를 했던 사건이다. 제가 본 방송에서도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요. 문재인 전 정권이 얼마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잡고 싶어 했는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싶어 했는지, 그런 와중에 그의 아내 되는 김건희 당시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2년 가까이 탈탈 텁니다. 그럼 그때 당시 왜 문재인 전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뺏어놓고 이거에서 기소도 못했는지, 왜 불기소 처리조차 못했는지 이것만 따져보면 될 일이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불기소한 검사들을 이렇게 탄핵하겠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면 문재인 전 정권 당시 문재인 전 정권의 검사였던 사람들 왜 기소 못했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점을 잡아야지 맞을 것이고 당시에 그렇게 잡고 싶어 했던 윤석열 대통령 못 잡았던 데는 이유가 있다. 혐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문재인 정부 2년 내내 수사를 한 게 아니라 2021년 10월, 11월에 겨우 관련자들이 체포가 됐고 그다음 바로 대선이어서 김건희 영부인도 당시에 소환에 불응했었습니다. 제대로 수사한 기간은 반년은커녕 한 3, 4개월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같은 논리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한 수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다 털었던 거 아니냐라고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라고 해서 제대로 털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왜 문재인 정부를 왜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제대로 수사 안 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도. 예, 그걸 전 정부 탓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설명이나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요구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자백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친윤계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설명과 해명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 위법이 아니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을 하는 길이 아니라 이게 맞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니까 큰 문제는 아니니까라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역으로 따져보면 그럼 큰 문제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까지 해서 댓글을 달았어야 했느냐. 누가 달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법적 책임을 넘어선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 사실 근데 한동훈 대표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해서 더 중대한 회피나 침묵이 있었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발사주 의혹입니다. 고발사주 사건 전날 한동훈 대표가 권순정 검사 그리고 손준성 검사 같이 단톡방에서 여러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날에 이미지 파일 60여 장을 보냈어요. 사실 이거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발장의 작성자가 한동훈 검사가 아니었냐는 이 합리적인 의심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엔 답을 해야 돼요. 그 60장의 파일은 뭐 다른 거였다. 뭐 여행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60장을 보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든지 근데 아예 침묵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따님의 입시 문제인데 MIT에 합격을 하셨죠. 근데 그 전에 밝혀진 게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표절 논문, 표절률이 한동훈 대표는 4%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수법들을 그 어순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 고려하면 60%가 넘는 표절률의 논문들이 드러났고 그리고 소위 약탈적 학술지라고 불리는 논문에 굉장히 부실한 그 논문 사이트에 부실한 논문을 실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 스펙들이 MIT의 그 입시에 쓰였다면 이거는 업무방해죄입니다. 해외 대학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이라면 일반인이라면 내가 굳이 답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정치인이라면 우리 딸은 그 스펙을 쓰지 않았다. 우리 딸이 쓴 스펙,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은 이런 것이다라고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없었어요. 아무 이런 방구도 없었고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언론도 이 문제를 제대로 안 물어보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또 넘어갈 거냐. 근데 이번에 못 넘어가게 생긴 게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굉장히 큰 고비를 맞았다라고 봅니다. 명쾌한 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명쾌하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에 당원이 어떤 글이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쓴 주체가 단지 당원이 아니라 고위 당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거기에 물론 당직자, 주요한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의견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서 한 방향의 글을 계속 써내려 갔다면 이걸 수백 개를 써내려 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충분히 해당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금 여론 조선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이러한 게시판에 그런 수준 낮은 글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한동훈 대표나 가족의 이름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명쾌하게 해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들이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아이디 도용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공당, 여당의 지금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보안상의 문제가 있대 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해명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확인을 해야 될 문제이다. 확인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나 확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논란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여론 목적, 여론 조성의 목적으로 이렇게 아이디들, 타인들의 아이디들까지 동원해서 같은 종류의 글을 계속해서 썼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당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큰 흠결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